아휴,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한 맺힌 여자들에 관한 전설이 많은지 몰라. 오늘도 한 명문가 씨의 한설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내가 아직도 마녀로 보이니? 옛날에 경상남도 밀양의 한 고을에 올해만 벌써 3번째 사또가 부임해왔어. 요란하게 풍악을 울리며 호기롭게 관저로 들어온 사또는 한양에서 내려오느라 고단하니 일찍 쉬려고 했어.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갑자기 관저에 여자가 고슬프게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야. 사또는 뭘 잘못 들었나? 하는 사이 갑자기 방문이 저절로 확 열리더니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은 여인네가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하도 기괴하고 무서워서 사또는 그냥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이 돼선 기절해버렸지. 다음날 그 사또는 그대로 관에 실려나가야 했고, 그 고을의 사또 자리인 또 공석이 되어버렸어. 사실 그 관저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 건강하게 부임했던 사또가 첫날을 못 넘기고 죽어나가니 고을 전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관아에서 일하던 이방이나 포졸들도 더 출입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지 뭐야. 이 같은 일이 몇 년째 반복되자 조정에서도 근심이 컸어. 당연히 그 누구도 밀양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 말이야. 할 수 없이 밀양에 부임할 사또를 또 공개 모집을 했는데, 어느 날 벼슬을 한 건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많고 기가 센 김선비가 그 소문을 듣고 지원을 한 거야. 사실 조정에선 아무리 가려는 자 하나 없이 공석으로 비어있다고는 하지만 벼슬에 통과하지도 않은 김선비를 발령내기는 좀 꺼림칙했는데, 어차피 김선비도 양반 신분이겠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며 임시직으로 밀양 부사직을 내어줬어. 하지만 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밀양의 관아 직원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 어차피 첫날 죽어나갈 테니 말이야. 무서워서 관아엔 발길도 하기 싫은데 새로운 사또가 또 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출근은 해야만 했고, 하루 만에 죽을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엇하나 그런 생각이었거든. 심지어 이방은 미리 관을 준비해두라고 명령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디서 거짓골을 한 사람이 떡하니 와선 안방에 들어가 앉는 거야. 새로운 사또 김선비였던 거지. 그는 밀양에 도착하자마자 관아의 분위기를 알아챘지만 이내 뭐라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보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 그렇게 날이 어두워지자 그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날 거란 두려움에 말도 없이 모두 퇴근해버렸고, 어느새 그 넓은 관아엔 김선비 혼자 남게 됐는데, 역시 담력이 세긴 센가 봐.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당황하지 않고 책을 펼쳐든 거야. 그러던 중 갑자기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한기가 느껴지더니 촛불이 확 꺼졌어. 김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지.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여자의 한맺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걔 누구냐? 너는 인간이냐 귀신이냐? 그러더니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은 여자가 피를 뚝뚝 흘리며 손에는 주기라고 쓴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저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대는 필히 원통한 사정이 있어서 호소하러 온 것 같구나.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분명하거늘 이곳에 머물러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느냐? 사또는 그간 다른 분들과 다른 것 같사옵니다. 어디 그 얘기 한번 풀어놓아 보아라. 너의 원한이 딱하다면 내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터이니. 처녀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는 큰절을 하고 물러갔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문 밖의 관속들은 거적과 장례도구를 챙겨와서 서로 안방문을 열라고 미루는 거야. 이번에 새로운 사또도 당연히 하루를 못 넘겼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이때 김선비가 의관을 갖추고 문을 확 열고 나오니
다들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넋을 놓고 쳐다만 보는 거야. 아침부터 뭐들 하는 게냐? 사또나리 괜찮으십니까? 보면 모르겠느냐? 자, 어제 관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이거라. 어제 사또가 새로 부임했는데 그걸 무시하곤 자기들 무섭다고 말도 없이 퇴근했다고 했잖아. 사또는 그 벌을 주려는 거였어. 그러자 관속들 사이 어차피 하루를 못 넘길 거로 생각한 사또를 무시하던 분위기는 싹 사라지고 새로운 사또에게 쩔쩔매며 두렵게 생각했어. 어떻게 다른 사또들과 달리 살아남았는지 너무 궁금한 이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사또나리, 간밤에 별거가 없으셨는지요? 대체 무슨 별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오? 아유, 아닙니다. 그동안 오셨던 분들이 하루를 못 넘기고 안 좋은 일이 있었기에 여쭙는 겁니다. 김선비는 어젯밤 그 여인이 했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녀가 말하길, 저는 몇 년 전 이곳으로 부임해온 사또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전 유모를 친어머니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제가 안쓰러워 지극정성을 다하며 큰 사랑을 주셨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그러던 그 딸은 어느 날 유모와 함께 밀양의 영남로로 구경을 나갔던 거야. 그런데 거기에 죽이란 자가 우연히 나왔다가 이 딸의 모습을 보곤 한눈에 반한 거지. 그 자는 신분이 다른 아씨를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어째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뤄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자는 뇌물로 유모를 매수해서 계획을 세웠어. 달이 밝던 어느 날 유모는 그녀에게 말했지. 아씨, 오늘은 아주 달이 밝은 날입니다. 가서 달 구경도 하고 항바람도 쐬고 오십시오. 아주 좋은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유모는 달 구경을 핑계로 딸을 관아 뒤편에 있는 대나무밭 근처로 유인했어. 그때 숨어있던 죽이란 자가 갑자기 뛰쳐나와 사또의 딸을 겁탈하려 했지. 깜짝 놀란 그녀는 강하게 저항하며 울부짖었고 이에 당황한 죽이는 급한 나머지 부사의 딸을 칼로 찔렀어.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날까 무서워 유모도 함께 목숨을 끊어 인적이 드문 뒷산을 누른 거야. 다음날 관아가 발칵 뒤집혔어. 사또는 사람들을 시켜 마을을 사사치 뒤졌지만 딸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어. 크게 상심한 사또는 부득이하게 관직을 그만두고 바로 한양에 올라갔지만 금방 죽었다고 해. 그러니 그 여인의 한이 얼마나 깊었겠어.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죽임을 당해야 했어. 그런 자신 때문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니 한이 쌓이고 쌓여 저승에도 못 간 채 그렇게 구천을 맴돌게 된 거야. 곰곰이 생각을 정리한 김선비는 관아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했어. 네, 지난밤 귀신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본 바 이건 필시 지난번 부사의 딸이 흉악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니라. 내 이를 사사치 조사하여 그 여인의 한을 풀어줄 심정이니 그리할거라. 예. 그리고 혹시 이 안에 죽이라는 자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딸의 훈령이 죽이라고 쓴 걸 가지고 왔었잖아. 그때 이방이 말했어. 그 자는 관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자인데 왜 물으시옵니까? 뭐라고? 그 자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냐? 당장 잡아오너라! 김선비는 생각보다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잠시 후 포졸들은 그 자를 데려다 김선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지. 김선비는 일단 돌려 물었어. 이보시오. 요즘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오? 에? 사또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요. 마을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자네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느냐? 전 글쎄 아무것도. 정녕! 넌 아무것도 네 죄를 모른다고 했겠다. 아니, 갑자기 죄를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몇 년 전 대나무밭에서 있었던 일을 정녕 모른 척 한다는 게냐? 에? 그게 무슨? 여봐라! 저자를 형틀에 꽁꽁 묶고 사지를 비틀거라! 사또의 명령에 따라 고문을 받던 죽이란 자는 그 고통을 못 이기고 결국 모든 일을 실토하고 말았어. 그리고 사또는 이 일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주기를 사형에 처했다고 해. 그리고 주기란 자가 말한 곳에 가서 땅을 파 그 딸의 시체를 보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 같고 혈흔도 그대로였대. 왜 한이 깊이 맺힌 사람은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염을 해서 서울로 올려보낸 후 그 집안의 선산에서 장례를 치르게 했다고 해. 그리곤 다신 그녀의 혼령이 나타나지 않았어.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잃은 그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밀양 사람들은 시신이 발견된 영남로 대나무 밭에 열려사라는 사당을 지었고 매년 제사를 지내왔어. 이후 1965년 아랑각을 다시 지어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하네. 사실 이렇게 사당이 지어질 정도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한맺힌 여자들 얘기가 많을까? 이마녀가 곰곰이 고민도 해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아마 너희들도 역사책을 봤다면 다 알고 있을 거야. 당시에 우리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이야. 관습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말이야.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가부장적인 폭력 구조 속에서도 우리 여자들이 참고 참으며 살아야 했잖아. 꼭 밀양 아랑각의 전설처럼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남성 권위주의에 억압되어 살아왔고 심지어 조선시대엔 여성에 대한 억압이 법률로 가능했던 시대였어. 열려문이라던가 여자는 재혼을 금지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자들도 저항심이 생겼을 거고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자들이 있었겠지? 그러다 안 좋은 일을 겪는 여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 사연들이 이렇게 한맺은 여자들의 전설로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여자 귀신들이 많나 봐. 우리에게 그런 불평등한 시대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치?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그럼 찾아간다.